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서 내가 중심을 좀 잘 잡고 또 무엇인가를 할 때 나의 가치관과 이것이 맞느냐, 나한테 이것이 어울리느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그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집단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 대치맘들이 긁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긁혔다는 거 뭐예요? 네, 자존심이 상하고 발끈하게 되고 뭐 좀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냥 속칭 대치맘들이 왜 긁혔냐? 자, 긁힌 사건은 이수지 씨가 대치맘들을 패러디했습니다. 뭐 아이 학원 보내고 사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아주 비싼 차도 끌고 다니고 뭐 너무너무 바쁘게 막 움직입니다. 그죠? 그냥 재밌게 봤어요, 저는요. 네, 참 연기 잘하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수지 씨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녀가 입었던 그 패러디 영상에서 입었던 그 고급 패딩이 그 다음날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어디로요? 네, 중고시장이에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한국 사회는 유행 트렌드에 집착을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이들 뭐 노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엄마들도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이런 몽크레르 패딩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잘 따라갑니다. 골든구스 뭐 신발 뭐 이런 것들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심리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관계주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조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죠. 또 명품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신분, 부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 탓할 수는 없어요. 뭐 돈이 있는데 뭐 좀 소비 좀 하는 게 어때?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돈이 없는 분까지 그게 따라가는 게 문제죠. 자, 또 유행을 쫓아가는 어떤, 그죠? 유행을 만들어내고 선도하는 미디어, 또 SNS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 저것이 유행이구나. 부자들은 저렇게 입는구나. 저렇게 입으면 멋져 보이는구나.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확 유행이 번집니다. 저는 재밌는 게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그 난방 하나에 뭐 거의 100만 원씩 하는 톰 브라운 그 난방, 그다음에 가디건은 뭐 2, 300만 원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하철 한 칸에 5명인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죠? 지하철을 탄다는 거는 사실은 뭐 신분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잘 차려입으면 폴로, 뭐 빈폴,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뛰어넘었죠. 하이엔드급의 어떤 그런 명품들을 죄다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국 사회가 이래요. 자, 또 한국 사회는 불안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작동을 하게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죠. 네. 또 이 교육과 문화, 우리가 교육받고 문화, 어떤 문화적으로 봤을 때 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튀는 걸 싫어하는데 그렇게 막 명품 비싼 거는 왜 입을까? 왜요? 수능적 태도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유행하는구나. 이 정도 입어줘야지 어디 가서 대접받겠구나. 이러면서 수능적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심리적 태도입니다. 맞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나가서 근본적인 원인이 아파트 문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러한 그 기본적인 심리를 더욱 강하게 작동시키는 것은 아파트 문화예요. 획일화된 주거 문화 있죠. 그죠? 이거는 결국 동일화된 어떤 동질감을 만듭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무슨 뭐 레미안, 뭐 그다음에 반포 모, 그죠? 대치 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구조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특징이 생기냐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또 계층도 거의 비슷하게 돼요. 학력 수준이나 경제적 어떤 그 수입 또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네, 우리는 하나라는 그룹, 그죠? 우리는 비슷한 그룹이 뭐 이런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특정한 유행이 번지기 시작하면 그냥 규범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아,
너도 입었어? 그럼 나도 입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몇몇 아이들이 또 몇몇 주부님들이 엄마들이 뭐 몽클레르 패딩을 입고 돌아다닌다. 골든구스 신발을 스니커즈를 신고 돌아다닌다라고 했을 때 아, 저렇게 입어야 되고 우리 아이를 저렇게 입혀야지 소외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같은 그룹이니까요. 왜? 거의 같은 학벌에 거의 같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대충 뭐 삼성이든 LG든 뭐 어쨌든 간에 대기업 다니고 뭐 아니면은 뭐 변호사든 의사든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동지인데 우리는 같은 그룹인데 여기서 이걸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파트 단지별로 경쟁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소비와 그것을 연결시킵니다. 한국 아파트는요. 결국 지역 내에서 하나의 어떤 계급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됩니다. 그죠? 똑같은 뭐 대치동 아니면 똑같은 압구정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 안에서도 사실은 계급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더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압구정과 대치가 다르고 또 목동이 다르고 분당이 다릅니다. 그죠? 결국 이 높은 집값은 거주민들끼리 차별화된 문화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교 문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에 가보면 대치맘들과 또 압구정맘들이 달라요. 그쵸? 또 송파맘 다릅니다. 반포맘 달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 문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단지 패션뿐만 아니라 자동차, 학원, 그 다음에 심지어 가전제품, 식기까지도요. 이 같은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갔어요? 집에 초청받아서 갔어요? 근데 식기가 너무 예뻐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방 하나 사려고 그러면 식기들 많이 사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그 버킨백, 그걸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어준대요. 그러니까 돈 많고 사치스러운 분들이 어떻게 해요? 네, 버킨백 하나 사려고 에르메스의 이 식기를 왕창 삽니다. 그러고서 샀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에르메스의 식기 너무 좋은데? 그럼 나도 하나 살까?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유행을 선도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빠르게, 아주 빠르게 같은 소비 패턴을 따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단지에서 우리끼리는 이 정도는 표준이야. 이 정도는 써줘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강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압력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정말로요. 뭐, 정말 그런 상황인데, 내가 대치동에 살고, 목동에 살고, 네, 반포에 살고, 압구정에 사는데, 나만 다이소 가가지고 2,000원짜리 그릇 사온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 내에서 존재하지 못하죠. 네. 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치맘, 그 다음에 압구정맘, 목동맘, 뭐, 다 희화화되고 있지만, 결국 이 동네가 다 뭐예요? 사교육이 되게 강한 동네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녀 교육에 경쟁적으로 몰입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 명품 소비와 연결돼요. 왜요? 강남, 목동, 분당, 그죠? 이거 다 어때요? 사교육이 강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를 학원들을 보내요. 보낼 때 차로 가죠. 그러면 거기서 만나요. 네. 그럼 아이를 학원 보내놓고, 차도 비교하게 되고, 일단 자동차 먼저 비교하게 되고, 입은 거 파악하게 되고요. 또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뭐 여행 갔다 왔다, 뭐 명품을 샀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을 아이 공부할 동안 계속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오면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이제 픽업해가지고 집에 오는 거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네. 엄마들끼리 경쟁합니다. 그죠? 이것이 또 아이들에게도 전이가 됩니다. 뭐 엄마만 쫙 빼있고 뭐 엄마만 막 정말 뭐 몽클레르 패딩에 골든구스에 루이비통 샤넬백 들고 다니고 막 스타벅스에서 브런치 먹고 막 이러면 되냐? 아니죠. 아이들도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죠? 나의 어떤 분신이 뭐 얘만 그냥 어디 유니클로 티 입혀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목동에 사는데요. 정말로 아이들이 몽클레르 패딩을 많이 입습니다. 깜짝 놀라겠어요. 그 몇백만 원짜리. 네, 정말 웬만한 사람
한 2달 월급 정도 될 정도의 패딩을 너무너무, 그것도 아이들 금방 자라잖아요. 뭐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근데 그거를 입고 뭐 정말로 너무 천연덕스럽게 다니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 학원 문화 때문에 사교육의 어떤 경쟁에서 시작돼서 엄마들끼리 비교 경쟁이 아이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큰 문제죠. 또 있습니다. 4번째, 옆집 따라하기 심리입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요. 주민들끼리 너무 자주 만나요. 그죠? 또 단지 내에서 모임들,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사교육 모임도 있지만 뭐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뭐 골프 좋아하시면 골프 모임도 있을 거고, 밑에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면 그 모임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뭐 했는지가 다 보입니다. 네, 가방 새로 샀는지, 여행 어디 갔다 왔는지, 또 아이가 무엇을 입고 돌아다니는지 정보가 그냥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확산됩니다. 네, 어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아니까요. 그죠? 심지어 저 같은 경우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딱 타면 몇 층에서 교촌치킨, 그죠? 네, 그거 시켜 먹은지 알아요. 왜냐면 교촌치킨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나도 한 교촌치킨 먹고 싶다, 이러고 이제 배달 앱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몽클레르 패딩, 어떤 고급 명품 소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동네에서는 이 정도는 입어요라는 거. 이 정도에서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대치동에서, 목동에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교복처럼, 룰처럼, 법처럼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자유롭기가 힘들죠. 네. 또 5번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됐던 그 문제죠. 네. 중고 거래로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아파트 문화가 발달된 곳일수록 중고 매매가 활성화된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래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사람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데 뭐 내가 불필요한데 누군가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파트 문화는 결국 중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새로운 유행이 생겼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조금 처지는 거, 그 다음에 좀 물이 간 거, 이런 것들은 빠르게 처분하게 돼요. 맞죠?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다시 또 구매하게 되죠. 돈을 좀 더 보태서요. 그러니까 몽클레르 패딩이 이수지 씨 때문에 맛이 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대량으로 풀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행을 찾아서 이제 또 따라가게 되죠. 이것은 소비가 소유가 아니고, 결국 그냥 누가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결국에 유행과 동조 심리에 따라서 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과소비가 되는 거예요. 자, 몽클레르 패딩 너무너무 비쌉니다. 근데 제품이 예쁘고 고급스럽고 따뜻하다, 좋아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한 10년 잘 입으면 뭐 돈값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나름 합리적인 소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이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네, 그거 몇백만 원짜리, 한 4, 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2년도 못 입습니다. 왜? 유행이 확 바뀌니까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요? 팔고 또 다른 유행, 그걸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문화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나만의 어떤 소비, 또 나만의 어떤 주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기가 사실 좀 어렵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왜 긁혔을까?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급 브랜드일수록 희소성. 그죠? 니들은 못 사. 대치동 엄마니까 이 정도 입지. 우리니까 이 정도 입는 거야. 목동이니까 이 정도 해. 뭐 이랬던 지위. 그죠? 그 상징이 결국 이수지 씨의 패러디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것이 교복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맞죠? 이거는 많은 브랜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죠? 구찌 매출이 확 줄었습니다. 왜요? 그 영화에서, 그죠? 영화에서 조폭이 입고 나와가지고 막 흔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찌 매출이 확 떨어졌고, 또 톰 브라운이라는 명품이 있었죠. 근데 그 명품도 조세호 씨가 입고 나온 그런 사진들, 조세호 씨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살짝 흔들리게 됐죠. 또 스톤 아일랜드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이 중고차 딜러들, 그 다음에 건달들이 많이 입었죠. 활동성이 좋으니까요. 그죠? 또, 이 영국에서는 헐리건들의 패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의 어떤 성능, 어떤 그리고 품격, 이런 거랑 상관없이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는 또 이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버버리를 갱단들이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못 배우고 무식하고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을 버버리라는 명품, 특히나 이 모자를 좋아했대요. 그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면 뭔가 보상받은 것 같고 무시 안 당할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쓰고 돌아다녔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버버리가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애를 먹었다라는 사실도 유명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집단의 인식이 바뀌면 결국에는 집단, 아까 이야기했지만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동조 심리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결국 허세, 그다음에 촌스럽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이 결국 다른 브랜드로 빨리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몽크레를 보면서 우와 나도 저거 사 입고 싶다. 우와 나도 저거 입으면 강남맘, 대치맘, 목동맘이 되는 거야. 부의 상징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제는요. 아, 저 허세, 촌스러워. 저 뭐 괜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잖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 가치가 흔들리고 떨어지니까 결국 소유 욕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처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대치맘들이 긁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미삼아서 이 대치맘들이 과연 그 다음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거는 대치맘뿐만 아니라 대치맘, 압구정맘, 반포맘, 송파맘, 그죠? 목동맘, 뭐 판교 분당맘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엄마들이 과연 어떤 일을 벌릴까요, 앞으로? 자,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측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패딩은요, 에르노가 가장 유력합니다. 네, 이탈리아 패딩이죠. 예, 몽클레르보다는 조금 덜 알려졌지만 고급 브랜드 맞습니다. 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타트라스라는 게 있어요. 일본과 이탈리아의 합작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심플하고 안목 있는 그리고 세련된 부자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답니다. 요 정도 두 개가 아마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또 올드머니 룩이 다시 유행할 수 있겠죠. 왠지 그냥 부티나는 거예요. 그냥 원단 좋은 거 뭐 이런 걸로 뽐을 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 목동맘들이 또 대치맘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로로피아나, 네 이겁니다. 찐 부자들만 아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요. 아주 극강의 고급 소재를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또 전통의 강자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죠. 네, 대표적으로 막스마라, 그 다음에 샤넬, 트위드 자켓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다시 유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이 한국 사회가 아파트 문화,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집단주의, 관계주의 문화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조직 안에서, 집단 안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성향들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집단에 동조해서 정말 비싸고 정말 불편하고 뭐 이런 것마저도 자기가 기꺼이 비싼 돈을 내서 그것을 사게 되고 또 그 유행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어떤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이 나와 맞는지 또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셨죠?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소비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웃음거리, 비싼 돈 내서 귀한 거 사가지고 웃음거리, 그 다음에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